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9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주말에 나름 많이 쉬긴 했습니다. 일이 되게 많았는데요. 일 안 하고 그냥 쉬어버렸어요. 뭐가 좀 잘못됐어. 좀 약간 회로가 꼬였습니다. 아니 근데 초장님 여의도는 가셨던데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에 가느라고 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게 뭐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지만 사람 많은 데에 가는 거라서 약간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집회는 잘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시민단체니까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는 무조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회원가입도 많이 네. 토요일 저녁에 네. 회원가입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한테도 또 신기하게 텔레비전 나갔다고 전화하는 친구는 없더니 또 집회 그 생중계를 은근히 많이 보시나 봐요. 그렇죠. 많이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 웬일이냐 막 이러면서 또 전화도 오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사실은 저 그렇게 사람 많은 데에 나가서 또 발언하는 건 저 나름대로는 또 굉장히 떨리는 일이고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할 때는 크게 소리 안 질러도 다 이렇게 그렇죠. 듣잖아요. 근데 거기 서면 막 괜히 아글아글 쓰게 되는 그런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막 뭔가 세게 발언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세시던데.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셌어요? 네, 좀 평소보다 훨씬 그렇습니까? 세게 얘기하시는. 왜냐면 그게 거기 올라가면 그 분위기가 좀 살아있는 권력이 대상이라고 해도 근거 없이 비난을 퍼붓고 의욕을 부풀린다면 그런 언론은 언론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한 사기 집단입니다. 폭력배입니다. 그런 언론을 바로잡지 못해서 우리가 모든 언론을 불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언론인의 권력, 언론의 권력을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들은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망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이렇게 휩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더 강한 어떤 그 분노를 이렇게 표현해 주길 바라다 보니까. 처음엔 좀 안 세시다가 나중에 언론 망하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또 반응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배는 게 없대. 거기 올라가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할 말만 다 하고 내려오자. 그리고 아무튼 그걸 하고 왔고요. 좋았습니다. 그 좋은 경험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미디어 스크랩부터 시작할 텐데요. 요즘 KBS에서 계속 하나 사고가 끝나면 나네요. 하나가 그죠? 나오고 KBS 사고가 계속 나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얘기만 하다가 날 새겠어요. 네. 그죠? 네. 매주 새로운 이번 주에는 얘기가 뭐 또 시사직격 나오고 했고. 있잖아요. 네. 자, 일단은 KBS 가 독도 추락 헬기 이륙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빨리 내놓지 않고 단독으로 이제 보도를 했다라는 건데요. 저도 이날 이 보도를 9시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KBS가 이제 11월 2일에 31일 추락사고 관련된 영상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9시 뉴스에서 톱보도로 내놨거든요. 네. 이 소식에 앞서 KBS가 확보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젯밤 추락사고 직전 소방 헬기의 마지막 비행 영상입니다. 강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도는 보면 저런 영상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렇게 떠나고 나서 바로 그런 사고가 있었다니 어떡하냐라고만 생각을 하고 저는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꼈어요. 그렇죠. 네, 그 그렇죠. 보도만 보면.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슬펐는데요. KBS 보도 직후에 단독 보도에 눈이 멀어서 확보한 영상을 숨긴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독도 경비대 소속 직원이 직접 댓글을 달아서 KBS가 헬기 진행 방향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독도 경비대 직원은 사고 이후에 수십 명의 독도 경비대가 저반지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헬기 진행 방향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촬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헛고생을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치가 떨린다. 사실 핵심은 그거예요. 이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있어서 빨리 보여줬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어느 쪽으로 날아갔는지를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이 없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영상이 없다 그랬을까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KBS가 일단은 그 3일 오후에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힌다라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은 독도에 고정 설치된 파노라마 카메라를 정비 보수하기 위해서 입도에 있던 본사 미디어 송출부 소속 엔지니어가 심야에 돌발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에 독도 경비대가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촬영 사실을 알고 관련 화면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직원은 본인이 찍은 화면 중에서 20초가량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독도 경비대는 헬기 진행 방향 등이 담긴 화면을 제공해달라고 추가 요청했으나 해당 직원은 헬기 이착륙장 촬영의 보안상 문제에 대한 우려와 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화면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추가 화면은 없다고 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 경위와 관련해 2일 오후 영상을 찍었던 직원이 부장에게 보고해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9시 뉴스를 통해서 내보냈다. 독도 경비대 직원의 댓글과 관련해서는 헬기 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화면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댓글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KBS는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비난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회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화면들을 다시 국토부 사고조사팀에 모두 넘기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 촬영 행위를 한 점, 사고 초기에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어제 보도 과정에서 이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방송에 논란이 일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KBS는 해당 직원과 책임자 등을 추가 조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글만 가지고는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요, 네. 사죄를 한 것은 뭐냐면 해당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 촬영 행위를 한 점이 이게 사과할 일인가 봐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과한다. 사고 초기에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을 또다시 사과한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방송한 걸 사과한다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휴대전화 촬영 행위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면 이게 문제인 행위였으면은요. 뭐 보안상의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런 말이 그 얘기 있잖아요.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보안상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헬기 이착륙장 촬영의 보안상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걸 몰래 찍었어. 그냥 뭔지 몰라서 그게 사고 날 거라고는 몰랐는데 그냥 찍었어 본인이. 근데 이걸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 혼날까 봐 안 찍었다라고 그렇죠. 없다 그런 거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순간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빨리 찾아야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판단을 네. 하고 무조건 줬어야 돼. 혼나는 건 나중에 혼나더라도. 이거 뭐 거기서 그 문제되는 것은 결국은 찍었다는 거지 그거에 무슨 비밀이 있다 하더라도 독도경비대한테 줬는데 그렇죠. 독도경비대가 알아서 처리하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작은 잘못을 자기가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자기 판단에 헬기 진행 방향과 무관한 화면이라는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섣부르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아니 지금 사람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뭐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줬으면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물론 지금 와서 도움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때 그 그렇죠. 심정이 있는 거죠. 네. 그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줘야 네. 됐고 네.
근데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도로 나오면 거기 있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해요. 야 없다더니 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이래놓고 단독 보도하려고 너희가 이렇게 없다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 그리고 이게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 촬영 행위를 했고 초기에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면 그 다음에 보도를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렇지. 그거를 내가 단독 없다고 했는데 보도로 이걸 가지고 보도에서 공개해버리면 단독 거짓말이 바로 보도로 드러나는 방송에서 해버리니까 이게 진짜 뒤통수지 어쩌- 완전. 이게 뭐지? 아무튼 당황스럽습니다. 사람도 구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아무튼간에 좀- KBS가 지금 너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손발이 안 맞는 것 그리고 좀 생각이 깊이 있게 안 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얘기는 KBS 내부에서도 많이 해요. 이게 너무 자꾸 사고가 나고 구멍이지 한마디로 여기저기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집중 교육이라 그럴까? 개선, 그러니까 쇄신 이런 게 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요. 일단은 그 뭐 조사를 더 한다, 뭐 이 자료를 다 보냈다라고 하니까요. 아니, 근데 KBS 지금 보내면 어찌됐든 지금 보낸 건 다 아무 의미 무슨 없어. 소용이에요, 이게. 빨리 구조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짜증나는 일이 하나 있죠. 자유한국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에게 그 영입을 했습니다. 사장을 영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노조 등 지역 그리고 대전 특히 대전 지역 시민단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세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전국 언론 노조에 이어서 그 이제 대전 지역에서는 영입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강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지난 1일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 이진숙 전 사장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과거 MBC에서 노동 탄압을 했다라는 비판이 있다는 김현정 PD의 질문에 대해서 그건 해명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회사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 일을 하지 그럼 뭐 집안 일을 했을까? 나 원참. 아니 그럼 우리가 회사 일을 하면 그게 다 죄가 아닌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나 원참.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진수 사장은 또 이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되면 과거의 늪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같이 안 들어간다고. 니만 들어가면 된다고. 참 나온. 저는 MBC라는 회사와 건강한 언론을 위해서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아, 참 무섭다 진짜. 세상에. 이렇게 어떡하냐. 말했다고 합니다. 2015년 대전 MBC 사장으로 임명된 뒤에 뭐 대전과 상관없는 중동 관련 뉴스 보도를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부당 징계, 부당 전보했다는 비판 받아왔죠. 이런 사람들이 회사 일을 했다. 그러니까. 진짜 웃겨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집트 대통령을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걸 뉴스로 내보냈어요. 대전 MBC에서. 그거랑 이제 본인이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총회에서 연설한 게 있어요. 그것도 뉴스에 나갔어요. 어떻게 그래? 진짜 황당하네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대전에서는 진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되게 싫어해요. 진짜 대전에 있는 시민사회를 이렇게 만나면은 왜 서울에서 이렇게 이진숙 전 사장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줘봐봐 막 이런 얘기를 거기 있을 때도 재임 중에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비판할 사람 너무 많아서 우리는 대전 MBC까지 그 이진숙 사장까지는 그쵸. 이게 지금 안 가는데 서울도 지금 급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바빠요. 그런데 아니 그 수준이 아니라고 서울은 양반이라고 막 이렇게 아이고, 대전은 그렇게 진짜 하시더라고요. 대전은 너무 심각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 충남 민원연에서도 성명을 내서 이 사람은 MBC를 망친 주범이고 대전 MBC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대전 MBC 사장 자리에서 퇴출된 인물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다시 데려가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휴, 자유한국당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뭐 어떻게 어울리는 보면. 영입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신문윤리위원회 동아일보 조국 보도에 기사 내용 과장되었다라고 판단되었다는 건데요. 동아일보에 대해서 신문윤리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대요. 그죠? 신문사들의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0월 심의 결과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조국 관련 보도에서 주의를 받았는데요. 주의는 자율규제 제재 조치 가운데 경고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징계라고 합니다. 문제가 된 기사는 허위 공시로 WFM 주가 띄워 개미 투자자 수백억 손실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첫 문단에 검찰은 코링크피가 원천 기술력을 가진 익성과 상장사 WFM 사이에 배터리 사업 수행 능력이 전무한 IFM을 세워 주가 부양을 했다고 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허위 공시로 WFM 주가 띄워라고 단정적으로 썼는데요. 신문윤리위원회는 검찰의 추정을 기정사실화해서 확인된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최근에 언론이 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신문윤리위원회가 편집자가 막연한 추측으로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해 제목을 달았다라고 지적을 했대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강연에 가서 했는데요. 이제 신문윤리위원회의 이 주인이 경고니 이런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것과는 급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주든지 말든지 이거는 자율규제기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20개를 100개를 받건 동아일보가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이런 걸 하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또 한편으로는 자율규제기구에서조차 사실 여기 멤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 출신인데 그런데도 야 이건 너무하지 않았니? 라고 이제 낙인을 찍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신문윤리위원회의 이 심의 규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그 결과를 만방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연이 보고서를 우리가 발견한 어떤 문제적 보도를 지적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거 봐라 얘네들이 심의했는데 얘네들조차도 이건 너무한다고 해서 결정이 나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잘 홍보해줘야 되겠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스스로 좀 홍보를 잘해주면 좋을 텐데 조용히 그냥 일을 하고 계셔. 근데 재밌더라고. 이 보고서 열어보면 항상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정보도 받는구나 자기들끼리는.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 이렇게 기자 이름 같은 거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보고서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게 이제 보고서로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요걸 풀어주는 그런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재미있는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연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 오늘 모니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도 이제 종편인데요. 종편이 요즘 할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또 그중에 베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원연 종편 모니터. 장모님이 왜 그럴까 특집.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사실 신청곡입니다. 신청곡인데요.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이게 드라마예요. 근데 이 속에 드라마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제목이 장모님이 왜 그럴까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막장 드라마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하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 속의 드라마입니다. TVN에서 했던. TVN이 맞나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 장모님 왜 그럴까만 모아가지고 유튜브에 막 편집해서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 속의 드라마의 OST예요. 사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가. 근데
이걸 골라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 이 방송을 보신 저희 인턴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인턴분이 이날 방송이 이 정도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그래서 이걸로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우리 보고서가 그 정도 수준의 막장이라는 건데요. 일단 보고서에 나오는 방송이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말 보도본부 한라인은 정말 슬픈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네들은 막장 이거 안 하고 오보 막말 편파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외부 패널을 안 받고 우리 전원 우리 엄선된 기자들로 우리가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더 많이 걸려. 진짜 패널보다 자기네 기자들이 더 문제야. 그런 방송입니다. 자, 그런데 기자들이 나왔으면 뭘 좀 취재를 해줘야 되는데 취재가 좀 되고 있나요? 그렇게 취재를 열심히 했으면은 네. 보고서가 안 나옵니다.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거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1일 단위로 이제 방송이 어땠는지 좀 평가를 하고 문제 발언을 모으고 있는데 이날 방송은 문제 발언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네. 그날 나왔던 방송들의 문제 발언 중에서도 거의 뭐 합쳐놓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21일 날 방송을 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써도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다뤘나 한번 봤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첫 번째 문제 발언이 이미 예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막 나가면은 막 뭐 등산을 가네 뭐 어쩌네 막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니 한 번 썼으면 됐지 뭘 또 썼어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활동가들이. 근데 이게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보도에서도 나오고 시사 토크쇼에서도 나오고 이걸 또 다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뭐 지적을 했지만 조선일보, TV조선을 통해서 나왔던 이 조국 전 장관이 복직했는데 등산 다닌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매체가 다르잖아요. 신문은 단점이 뭐죠?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도는 단점이 뭐죠? 짧아요. 종편은 장점이 뭐죠? 길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길고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더 선정적으로 다뤄집니다. 실제로 출연자 윤태윤 기자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이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지금 선글라스 저게 낀 채로 조국 전 장관이에요? 외출 중인데요. 그렇습니다.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등산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 모습도 산에 가는 걸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다가 TV조선이 뭘 하느냐. 자료 화면을 씁니다. 자료 화면 어떻게 쓰느냐. 조국 전 장관 그 복장 있잖아요. 그걸 캡처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찝어주는 거죠. 요거는 모자, 요거는 선글라스, 요거는 등산복. 정보가 있어? 정보 가치가 있는 거야? 자, 자세히 보시면 등산복 차림에 등산 스틱까지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산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선글라스, 등산복, 등산 스틱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누가 봐도 이건 선글라스고 이건 등산복이야. 이건 등산복 뭐야? 다 알 수 있어요. 이걸 왜 하냐고요, 도대체. 혹시 거기 등산용품 업체에서 PPL을 받았나? 정말 놀랐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저 박수 쳐줍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뭘 보여주느냐. 이 TV조선 기자가 이거는 보도에서 나왔던 건데 조국 전 장관이 나오자마자 바로 따라붙습니다. 따라붙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새 등산 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하고요. 우면산 가신다던데. 근데 저는 가장 황당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서울대 월급은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뭐야 그게? 그러니까 서울대 복직했는데 왜 일 안 하고 등산 가냐 이런 얘기하면서 월급 얼마나 받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떡하냐. 그대로 보여줘요. 어떻게 근데 이러면은 당신은 TV조선 월급 얼마 받으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일부 이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집 앞에 있는 기자들 있잖아요. 네. 기자들 따라다니면서 어디 기자예요? 채널A 기자세요? 채널A 누구 기자세요? 이러니까 기자들이 도망갔다는 그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진짜로? 네. 진짜. 그거 재밌겠다. 그게 차라리 여기서 모니터하는 것보다 재밌겠는데. 우리도 앞으로 모니터하지 말고 좀 가야 되는 거 촬영 아닙니까? 갑시다. 촬영 가서 민원녀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얼마 기자예요? 받으세요? 얼마 받으세요? 걔네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해보는 거야.
참 나온. 아유 참. 아무튼 황당한 일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말투를 문제 삼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사실은 조국 장관이 너무 공손하잖아요. 너무 공손하고 좀 답답해. 그런데 너무 이제 착해. 그런데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장관의 말투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착하고 답답한 것도 사실 이유가 있어서다라는 식이야. 이 결국의 그렇죠. 대화를 보면. 그러니까 꿀리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온순한 거지라는 개념의 이게 그 등산 얘기를 하면서 나와요. 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승진 기자가 이걸 이렇게 엮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등산을 갔잖아요. 근데 그게 윤석열 총장의 모습과 결국엔 비교가 되고 있다. 이걸 비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비교해? 저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었어요. 뭔데 비교해? 그래서 저도 영상을 보다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비교한다는 거지? 그랬는데 이 말투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문승진 기자가. 자, 이렇게 조국 장관의 이런 모습,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과 이제 결국엔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 윤 총장도 이 조 전 장관도 어떻게든 이 할 말은 다 하는, 나름 어떻게 보면 좀 소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 윤 총장은 이 원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좀 강경하게 말하는 화법이라고 한다면, 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좀 약간 불리한, 난처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좀 낮은 자세로 감성에 호소하는 화법을 좀 보이거든요. 기자들이 화법을 연구하고 계시네. 그러니까요. 예. 정말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TV조선이 또 자료화면을 씁니다. 자료화면 뭘 쓰냐. 이 두 사람이 발언하는 장면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수사에 대한 얘기들 하면서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있는 그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당연히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원리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조국 전 장관은 뭐가 나오느냐. 저는 적어도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조국 전 장관도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줄 거면 검찰 개혁안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가족과 관련된 질문들 받는 거 있죠. 거기서 답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족과 관련된 질문들 나오면은 거기서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전제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보는데 불리하고 난처한 질문이 나올 때 낮은 자세로 감성에 호소하는 화법을 보인다. 불리하고 난처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럼 세게 나갑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똑같이 저는 똑같이 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윤석열 총장한테도 불리하고 난처한 질문이 나왔을 때 보여주던가. 왜 원리 원칙을 얘기하는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해놓고 그러니까 기준점부터 맞지 않는데 이거를 비교 대상이라고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건 시작부터 잘못됐어. 네. 이 굉장히 무의미한 내용에다가 기준도 공정하지 않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윤 총장은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해도 이렇게 답변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건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보다는 저 사람 참 인격적으로 참 좋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게끔 혹은 뭐 부정적으로 보이게끔 편집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순전히 자기의 뇌피셜일 뿐이지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줘도 조 전 장관은 참 품위가 있고 뭐라 그러지 착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단 저 사람 못 걸리나 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의미 없는 분석을 하는 게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진짜 한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의도가 정말 뻔하고 결국은 조국하고 윤석열을 싸워봐라. 싸워봐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로 보이거든요. 이게 뻔히 보이는 대결 구도를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네. 두 사람을 다이렉트로 비교하면서 얘는 이런데 얘는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게. 네. 사실 저는 이런 식의 대결 구도가 지금 검찰 개혁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저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검찰의 문제점이 정치화를 정상화시킨다. 그리고 비대한 권력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한다. 요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걸 하려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검찰도 스스로 이러면 안 돼. 우리가 개혁해야 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검찰개혁의 프로세스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는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면서 주체가 돼야 되는데 니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니네 검찰 개혁하고 싸워야 돼. 개혁한테 당할 거야? 이렇게 해서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검찰하고 개혁을 편가르는 것밖에 안 되지. 뭐 이게 맞물려서 돌아갈 일이 없어요. 오히려 싸우게 만드는 거죠. 저는 편 가르려고 하는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뭐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TV조선의 그렇죠. 의도는 이거 하려고 했다. TV조선은 그냥 그거야. 윤석열은 좋고 조국은 나빠 이거 하려고 했다. 그거밖에 없어. 끝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나쁘고 좋고 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사실 상황이 거의 끝났는데 이렇게 계속 하는 건 놀려먹는 거거든요. 계속 망신 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국 장관, 조 전 장관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또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건 뭐죠? 어떤 아니, 내용이 또 나온 에버그린 콘텐츠. 에버그린 인물.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박근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든 찾아서 전달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거 또 나오나? 이 진짜 황당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빌드업이라고 하죠. 쌓아나가는 과정.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이 박근혜를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합니다. 첫 번째. 이날 방송에서 뭘 다뤘냐면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증인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요걸 다루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 어디로 가느냐. 문승진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그 피우진 전 차장 논란, 사실 그 중심에는 그 손혜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야당에서는 보면 이 손혜원 의원을 가리켜서 이 정권 측근의 민낯이다. 뭐 이런 주장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심심치 않게 나란히 비교됐던 인물이 또 있어요.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바로 이 최순실 씨입니다. 한때 그 야당에서는 손 의원 투기 의혹을 감싸는 민주당을 향해서 최순실은 나쁘고 손혜원은 착한가 뭐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옥중 편지를 써서 이게 또 주말 동안 또 이슈가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옥중 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 씨의 편지는 그 유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최 씨가 구술한 내용을 이 변호사가 정리한 거라면서 어제 직접 이 편지 대독을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대체로 뭐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다시 한번 주장하는 내용이었고요. 뭐 구구절절 사죄의 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4단계 빌드업을 해서 피우진 보훈처장에서 시작해서 박근혜 씨로 끝나는 대담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 내용이 거의 국정농단을 부정하는 내용이에요. 자, 편지 내용을 조금 더 보면 나쁜 악연들을 만나서 대통령님께 죄를 씌웠다. 그리고 명품 하나 없이 구두굽이 달아야 바꾸던 분께 그들은 뇌물이라는 죄를 씌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일까? 나 참 궁금하게. 아니 어떤 특정한 면에 있어서는 사실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그게 사실한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국정농단이랑. 벌써 처장님 넘어가셨네. 태블릿 PC 보도, 수조원 은닉재산 등의 보도는 모두 가짜뉴스다.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주장이 틀렸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뭐야, 유튜브인가? 참 나온. 유튜브인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게 어디에 올라왔냐면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 있죠. 네, 그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끌어들여서 설명한 거거든요. 놀랍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다? 다 TV조선 기자다. 아니 이분들은 진짜 취재를 안 하시나?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기본이잖아요, 취재가. 근데 취재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리얼미터가 이 조사한 여론조사가 뭐였냐면 조국 장관 가조국 언론 보도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무려 59.3%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언론 보도는 일단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명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은. 네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냐.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을 보면 다 할 수 있다. 시청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일단 전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취재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언론을 신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게 TV조선한테도 마이너스고 조선 미디어그룹한테도 마이너스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거다. 그러니까 왜 빨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져야 되는지를 매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아이고 참. 근데 제가 요즘 유튜브 보수 채널을 저도 좀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좀 나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내가 보수인 것 같아. 너무 이상하게 많이.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그게 한 번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자꾸 따라와가지고. 추천 영상이 네네. 그래서 자꾸 보게 돼. 그리고 제목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자꾸. 근데 지금 방금 전에 한 얘기들도 야 이거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종편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먼저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를 끊으셔야 합니다.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요. 모든 정보가 그쪽에 있는 정보가 다 되게 화끈하고 여기서 방송해도 될 거. 그러니까 유튜브 패널, 그러니까 특히 종편 패널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유튜브를 하긴 하지만은 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문제가 있는데 유튜브에 있는 편향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계속 방송을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우리처럼 민원연 활동가들이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은 보도들을 계속 비교해 보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종편 패널들이나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방송을 만드시는 분 전체가 국민을 그야말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절반으로 접어놓고 자기들 방송을 보고 손가락질 안 할 사람들만 상상하고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편에서 이런 거 부적절하기 때문에 종편 하지 마시고 유튜브로 가시라. 저는 그 말씀 해주고 싶고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프로그램만 이러느냐 그런 게 아니고 방송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방송국을 없애라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제가 말을 그렇게 안 주장하진 했고. 않으셨고요. 저도 그냥 물어만 봤습니다. 저희가 그런 주장은 안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이제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드디어 내년에 또 정말 왜 이렇게 내년에 할 일이 많습니까? 내년에 선거도 있어서 저희가 선거 모니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종편 재승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MBN의 그 이제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들도 나왔고 채널A, TV조선 다 마찬가지의 그 증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방송 심의가 지금 엄청나게 편파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종합해서 또 내년 종편 재승인을 앞두고 푸시하는 작업을 민원연 아니면 정말 이거는 누구도 안 할 것 같아서요. 그 우리가 이제 심의 결과도 좀 더 분석을 하고요. 그동안에 그 3년간의 심의가 얼마나 엉망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그리고 지금 방송 보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막연하게 종편을 많이 안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종편 이제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괜찮을 거야. 뭐 그래 뭐 그렇게 중징계도 막 맞고 그러니까 뭔가 쫄았는데 TV조선은 변했을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능 채널 이런 데 인기가 많아 놓으니까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뭐 그거 뭐 별거 없던데 그리고 많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 잘 들었습니다라고 미령곰탱님이 남겨주셨어요. 아무튼 최소한의 윤리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목요일 방송 그리고 방통위의 결정을 보고 집회는 필수 불가결이라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시는 얘기도 했고요. 토요일 방송에서는 처음 종편이 아니라 NHK 방송을 한국어로 번역한 방송인 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요일 방송은 지금 저분들이 조선일보 행태를 보면 통곡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하셨는데 뭐 통곡까지는 아니지만 늘 아주 엄청나게 혼내주십니다. 우리 신홍보 선생님이 조선투이 얘기를 이번 주에 했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투어이브 박미정님 사무처장님 어제 그 여의도 연설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토요일 날 오셨나 보네. 네. 또렷한 목소리 잘 들렸어요. 다행입니다. 내가 올라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 송희태 회원이 오셨거든요. 거기 저기 스텝으로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한테 계속 제가 막 추워하고 하니까 막 옷도 주고 막 맛있는 막 계속 되게 챙겨주셨어요. 근데 송희태 회원께서 내가 나가기 전에 여기 다 들려? 내가 말하면 다 들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다 들려? 그랬더니 다 들린다고. 마이크 엄청 잘 해놨다고. 그러면서 소리 크게 안 해도 다 들리니까 그렇게 막 약간 이렇게 우리는 올라가면 기분에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편안하게 그냥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하면서 이게 몇 명이나 들릴까?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말하면 그랬는데 어찌됐든 잘 들린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아무튼 KBS 저리톡 엄청 바쁠 것 같다. 독도 헬기 추락 사건의 영상
관련 문제로 사과문 올리고 사과문으로 또 욕먹고 KBS가 정화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스타트 21씨 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검찰 그냥 깡패 집단입니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보다 힘이 더 세요 하시면서 이제 검찰을 굉장히 비판을 하셨고 언론도 같이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네. 3기 민주정부님께서 어제 당당하게 언론개혁을 말하는 김초영님을 봤어요.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아이분도 오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흑토마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팟빵엔 음악 넣어도 괜찮은데 유튜브가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악이 없으니까 허전함이 있어요. 네. 네, 그 미디어 탈곡기 698회 유튜브 편을 보니까요. 댓글에 며칠 전 김주아가 실업자가 고용보험을 받는다고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고 앵커멘트를 하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라고 양재진님께서 써주셨어요. 실업자가 고용보험을 받는다. 그거 원래 받는 건데. 그러니까 뭐지? 그리고 최철우님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잡소리를 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민원연 식구들의 귀가 썩어갑니다. 헛웃음 속에 담긴 씁쓸함이 느껴지는 방송이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카오스님, 신카오스님, 개명대 영남일보 기자, 국민들 단체로 암 걸리게 하는 족속들만 데려다 아무 말 대잔치, 지들끼리 아주 신나셨네라고 하셨습니다. 나그네 비구름님께서 근데 얘네들은 어디서 이따위 애들을 구해오는지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다. 참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을 데려오고 이래요. 참 신기합니다. 네. 게으른 원숭이님께서는 저에게 뉴스공장 다스베이더 알릴레오에 나가서 미탈 홍보를 강력히 해야 된다. 이런 좋은 콘텐츠가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슈퍼챗도 도입해달라고. 근데 슈퍼챗은 생방송일 때만 되는 것으로 알고 라이브 때 됩니다. 그죠? 우린 라이브 할 수준이 아직 안 돼요. 좀 고민해 볼게요. 슈퍼채팅도 그 광고를 설정을 할 수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아, 우린 아직 광고를 못하게 하는구나. 네. 안 하는구나. 네. 그리고 돌돌이님께서 민원연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다들 아무튼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산이님께서는 응원해유 하셨어요. 민원연은 자유언론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위키백화에 있는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보여라라고 네. 누가 여기 나 아베가 아파요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고맙습니다.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